안녕하십니까. 원양이정의 명리산책 박이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2운성에 관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 12운성을 다른 말로는 포태법이라고 합니다. 포태법. 근데 이 12운성의 경우는 이 역학을 공부하신 분들 중에 12운성을 중히 쓰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12운성을 심하게 말하면 미신이다 해서 내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운성을 사용하시든 안 하시든 일단 12운성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원이 명확치 않습니다.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한 인간이 태어나기 직전서부터 태어나서 무덤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기의 왕과 쇠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이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물상론을 쓴다, 나는 격국용신론을 따른다, 이런 분들이 나누어져 있긴 합니다. 물론 저는 격국용신론에 따라서 사주를 주로 강의하고 감명하는 사람입니다. 이 12운성의 경우는 때에 따라서는 간혹 인용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운이나 세운이나 각 그 사조의 지지에 붙여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지지의 상태가 애매모호하다 하고 생각할 때에는 포태법에 어느 궁에 속하는가를 활용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12운성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만 이 12운성을 응용하고 안 하고는 애청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다, 그렇게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불교의 12기연설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간단히 얘기하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생로병사, 그것에 좀 더 세밀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의 기가 땅에 미치는 어떤 그 순환의 원리다, 또는 변화의 법칙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계절에 두루 유행하는 것으로서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생왕묘절 등으로 구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12운성은 우리 인간에 비유한다면 출생 전서부터 출생하고 나서 살아가는 그 과정, 다시 말하면 생로병사, 영고성세, 아주 영화롭다
갔다가 또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새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그러한 인생 행로를 그려놓은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운성을 사주에 결부시킬 때 선천적인 환경이나 장소를 파악하고 주시하는데 많이 참고를 합니다. 이 12운성은 12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 칠판에 그 순서대로 써놨습니다. 절이라고도 하고 포라고도 해요. 그래서 포, 태, 양, 생, 욕, 대, 록, 왕, 쇠, 병, 사, 묘, 이렇게 12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옛 문헌에 보면은 왕상휴수사법이라고 해서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5단계의 왕상휴수사보다 이 포태법은 12단계로 나눴기 때문에 그물의 코가 좀 더 촘촘한 그런 장점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나 저의 경우는 왕상휴수사법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왕상휴수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 포라고 하는 거, 여기선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아직 남자와 여자가 만난 상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스쳐가는 그러한 관계예요. 그러다가 서로 눈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까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임신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임신이 되면 어머니의 모태에서 약 270여일간을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에 속하면 희망이 있다. 이제 곧 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래서 이 양의 기도 강한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드디어 생이 됩니다. 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궁이 되면은 이제 포태법상 기가 왕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생궁에 어떤 지지가 얹혀 있다면 그 지지는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생담에 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목욕이라고도 합니다.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이 목욕을 시켜야 돼요. 그 목욕을 시킬 때 옷을 입히고 시키는 게 아니죠. 거의 옷을 벗은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욕이 되면은 생궁보다는 기가 강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한 단어로 천방지축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우시겠지만 이 욕궁이라고 하는 것은
12신살에서 보면은 망신살과 통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은 상태에서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런 욕을 거치면 대가 되는데요. 대공이 되면 이제 옷을 가지런히 입고 하는 사회인으로 출발하기 위한 그런 준비가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어떤 망신스러운 그러한 가벼운 언행은 행하지 않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대 다음에 록이 됩니다. 걸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월급도 받고 또 내가 사업을 해서 어떤 경제적인 수익을 거두고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가장으로서 설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록 다음에 이제 왕이 되죠. 이 록 다음에 왕이 되는데 정점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과정에서 어떤 정점을 찍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 왕의 상태에서 더 상승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서는 계속 한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리고 마침내 정점을 찍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내려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비유적으로 등산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등산가들은 해발 8,000m 이상의 높은 산들을 목숨을 걸고 올라갑니다. 그 올라갈 때의 고통 말할 수도 없겠지요. 그러나 정점에 올라서 국기를 꽂고 양팔을 들고 환호의 모습을 띱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공기가 희박하니까 빨리 하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의 그 신중함이 나의 정점을 찍었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좀 해해지고 감격에 겨워서 주의를 등한시하다 보면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정점을 찍었다는 점에서는 가장 좋지만 그 후면에는 내려가야 한다고 하는, 내려가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연착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 그러한 양면이 놓이게 되네요. 그래서 왕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결국 이 왕 다음에 요 새가 놓여 있어요. 요 새는 글자 그대로 보면 뭐 쇠약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 새일 때는 우리가 인간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자라고 정점을 찍고 났을 때 그 하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었으니까 몸이 노쇠해지는 거죠. 그러나 병이 들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새궁에까지도 기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궁은 병이 든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병이 찾아왔어요. 이제 이 병이 찾아오면은 다시
어떤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기력은 없는 거죠. 그래서 병이 있고 그 다음에 사가 있습니다.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묘로 들어가야 되죠. 제가 우리 생명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아니고 다른 생물들의 경우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묘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창고와 같은, 그 창고 속에 갇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제가 이 12운성을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2운성에 좀 요점이랄까요? 이런 걸 좀 덧붙여 본다면, 이 절일 때에는 기는 살아 있어요. 그러나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형체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어떤 조짐, 예견을 우리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아직 새로운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어떤 한자 수거를 떠올릴 수 있느냐 하면은 절처봉생, 이런 절의 상태에서 앞으로 이런 생이 예견되는 그러한 고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이 지나면 태가 오는데, 그 태는 우리가 이제 아빠 엄마에 의해서 씨가 뿌려지고 잉태가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새 생명이 이제 움트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장래의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어떤 하나의 생명체로서 주체성이나 그러한 것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는 약한 것이죠. 이 양은 모체에서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체로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희망이 있고, 그 결과로서 한 생명이 탄생이 됩니다. 이때가 이제 기가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때가 되므로 굉장히 행동이 민첩하고 추진력이 있는, 또는 온건하면서도 순수한 면을 지닌 그러한 시점이 됩니다. 욕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나무인, 천방지축.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삶의 한 모습인 어떤 주색이나 또는 낭비나 방탕,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서, 이 욕궁은 우리가 기는 강하지만 어떤 통제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가 돼서요, 욕은 별로 긍정적인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궁이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의복을 갖춰 있고 어떤 이제 배움을 시작하는 학창 시절의 그런 모습이 됩니다. 교복을 입고 공부를 하죠. 이때는 어떤 정의감이나 독립심 같은 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이기도 합니다.
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일을 찾아 할 수 있는 직장 또는 사업체, 거기에 일에 따른 정당한 대가, 그러한 것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이 왕을 갖다가 제왕이라고도 합니다. 이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가 가장 왕성한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에는 아주 우리 인간의 여정에서 정점을 찍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때 한껏 어떤 성공의 그런 성취감에 젖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내리막길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강한 어떠한 정신기가 이제 서서히 낙하하는 그러한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쇠가 되는데, 왕성한 기운이 지나면 점점 쇠퇴해지는 겁니다. 사람도 이때 되면은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젊은 시절에 어떤 모험이나 이런 걸 피하고 내실을 기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병에서는 글자 그대로 병에 걸려서 이제 재기가 어려운 그런 노쇠한 상태로 가는 것이죠. 이때가 되면은 허장성세를 부려도 소용이 없고, 또한 좌절, 낙심, 이러한 경향들을 띠게 됩니다. 그러한 병궁이 지나면 죽음이 다가오고 서서히 이제 우리는 결실 또는 인간 살아온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고의 깊이가 강해지는 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묘는 만물이 이제 들어갑니다. 생명체는 무덤으로, 어떠한 사물의 결과물은 창고로 들어가서 저장되고 또한 예치되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12운성인데, 이런 12운성을 빨리 익히는 법이 수장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손가락의 모양을 그려놨어요. 물론 여기에 엄지손가락은 지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가 돼 있을 때 그 일간의 위치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인에는 경금, 묘에는 신금, 사에는 임수, 오에는 계수, 신에는 간목, 유에는 을목, 그 다음에 해에는 병화와 무토, 이걸 화토공존이라고 합니다. 화토공존, 화와 토는 함께 존재한다. 그래서 이 해에서는 병화와 무토, 자에서는 정화와 기토가 같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병화와 무토, 정화와 기토는 12운성의 과정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 이러한 간목과 같은 양간은 순행합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 쪽으로 순행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을목과 같은 간은 역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역으로,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요 과정만 아시면 손가락으로 우리가 짚어가면서 금방 12운성의 12단계를 익힐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12운성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더 많습니다만 우선 기초과정에서 12운성이 이러한 과정을 밟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왕상 휴수사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런 요점만 우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12운성에 대해서 좀 더 요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